주기적으로 피부 관리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5년, 10년 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게 돼요. 안녕하세요. 12년차 안티에이징 닥터 최민희 원장입니다. 제가 매일 피부 탄력 높이는 각종 시술들을 하다 보니 일상생활 속에서도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탄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 탄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노화죠.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도 노화되고 그에 따라 탄력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2021년 1월 유명한 학술 저널인 네이처에 기고된 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마다 노화 속도가 5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제 옆 사람은 1년 늙는 동안 저는 5년이나 빨리 늙을 수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늙어 보이는 사람이 겉보기에 젊어 보이는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빠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즉, 신체 전반적인 노화 속도가 빠른 사람이 피부 노화 속도 역시 빨라서 주름도 더 빨리 생기고 탄력도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 피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신체 전반적인 노화 속도를 늦추면 동시에 피부 노화 속도도 늦출 수 있다는 얘긴데요. 이런 관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 탄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식 적게 먹기입니다. 먹는 것과 피부 탄력이 무슨 관계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전반적인 노화 속도를 늦춰야 피부 노화 속도도 늦출 수가 있어요.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바로 적게 먹기, 즉 소식인데요. 적게 먹어서 장기간 칼로리를 제한하면 대사율이 감소되고 대사율이 낮아지면 우리 몸속 DNA에 산화 손상이 줄어들어서 노화 속도가 늦춰져요. 또 칼로리 제한을 하면 인슐린 분비량이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어서 노화 속도가 늦춰지죠. 따라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간헐적 단식을 습관화하면 신체 노화 속도와 피부 노화 속도를 다 늦출 수가 있어요. 저도 16대 8 간헐적 단식을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순당과 밀가루 적게 먹기입니다. 단순당과 밀가루 섭취가 많아지면 우리 몸이 만성 염증 상태로 되면서 피부 노화도 빨라지고 각종 트러블도 많이 생기게 되죠. 아토피, 홍조, 여드름, 피부염 등 각종 만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밀가루를 끊고 단순당 섭취를 줄이셔야 하세요. 그래야 몸의 전반적인 만성 염증이 줄어들면서 피부 상태가 개선되죠.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이나 렉틴 성분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해요. 그리고 단순당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 단백질에 당이 끈적하게 들러붙는 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당화가 만성화되면 모든 장기의 노화가 촉진이 되죠. 당연히 피부 노화도 촉진되고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자외선 차단하기인데요. 피부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외선 차단이에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잡티나 기미, 검버섯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만들어요. 따라서 외출할 때에는 꼭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도 쓰고 이런 노력으로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골프, 등산, 자전거 라이딩, 러닝 등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이런 아웃도어 활동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실 때에는 꼭 자외선에 의해 피부 노화가 촉진되기 쉽기 때문에 모자도 꼭 쓰고 자외선 차단제도 수시로 바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은 비타민을 바르고 먹기입니다. 먹는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C, 비타민 E가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요즘 웬만한 종합 비타민제에는 거의 모든 비타민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제만 잘 챙겨 먹어도 피부 노화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르는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A, 비타민 B3, 비타민 C 성분이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바를 수 있는 트레티노인 성분의 제품들이 피부 노화 방지와 잔주름 개선에 효과가 좋아요. 다만 피부 자극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다 약한 레티놀과 레티날과 같은 성분이 포함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주기적인 고주파 시술입니다. 우리가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해도 노화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죠. 피부가 노화되면 피부 속 섬유 모세포의 활성이 줄어들어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성분들이 감소되는데요. 따라서 고주파 피부 시술을 통해 섬유 모세포의 활성을 높여서 피부 속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성분이 많아지게 되면 피부 탄력이 증가하게 되죠. 주기적으로 피부 관리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5년, 10년 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써마지 같은 고주파 시술을 꼭 챙겨서 받고 있어요. 제가 제 얼굴에 직접 자가로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시술 받는 고주파 시술 관련 영상은 저희 닥터CL 채널에 여러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 그것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